DMZ 평화의 길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 2달이 됐습니다. 5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탐방 기회를 늘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해양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강릉시정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한 성과를 냈지만 조직 인사 관리에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동해 항운노조 채용비리 혐의로 전직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는데 조합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오늘로 2달째를 맞았습니다. 금강산과 해금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DMZ 평화의 길을 김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는 출입문이 열립니다. 나무 계단으로 내려가 굳게 잠긴 철문을 다시 열어야 고성 DMZ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A코스는 2.7km의 해안 철책길을 걸어서 이동한 후에 차량으로 옮겨 탄 후 금강산 전망대를 거쳐서 돌아오는 2시간 코스로 돼 있습니다. 해안 철책과 지뢰지대 사이의 안전한 통로를 30분가량 걸으면 고성 지역 DMZ 시작점에 도착합니다. 이곳부터는 유엔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금강통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버스, 또 대형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이 2개가 있는데 판문점 쪽에 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이 문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차량으로 최북단 군부대 관측소인 금강산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초소인 고성 지피와 금강산 그리고 해금강의 구선봉과 감호가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골짜기 아래가 군사 분계선인데요. 이곳에서부터 1.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2~3시간 남짓한 DMZ 코스를 둘러본 관광객들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여기서 계속 걸어서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싶은데 못 걸어가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깝고. 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것만큼 또 기쁘고 참 좋은 경험을 한다 싶은. 지난 4월 말 고성 DMZ 평화의 길이 처음 개방된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은 5천여 명. 하루 2회씩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탐방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의회 안인화력발전소 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엔 오탁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방파제 공사용 사석은 세척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강릉항에서 배를 이용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수 취수관 공사와 방파제 공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과 바지선들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바지선은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한 바지선입니다. 시공업체는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오탁 방지막은 규정대로 설치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높은 파도에 유실돼 보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터가 20m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2m 막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막체별로 아래에 이제 톤백, 10.5톤짜리 톤백을 달아서 거기에 와이어로 해서 막체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위해 바다에 투입하는 사석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척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위위원들이 오탁 방지막과 바지선 접근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고 어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금 봐봐. 우리말이 거짓말이지 진실이 참 보란 말이에요. 이거 보라고.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배를 바짝 붙여 봐봐. 육안으로 다 보여. 육안으로. 어선으로 옮겨 탄 특위위원들이 어민들과 함께 직접 오탁 방지막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오탁 방지막을 직접 건져 올리고 사석을 실은 바지선 가까이에서 확인한 결과 엉망이었습니다. 오탁 방지막을 밑에를 들어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시설은 전혀 없었다. 바지선에 실어난 사석들을 육안으로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환경 오염에 심하게 오염이 될까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강릉시의회 안인화력특별위원회는
발전소 공사 중지나 감사 청구, 시정 명령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민선 7기 강릉시정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시정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1년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다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국비를 확보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1,000억 정도를 확보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용 어떤 사업에 있어서 큰 재량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도시의 면모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10%가량 늘리고 인구의 절반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계 금진지구의 리조트와 경포지구의 테마파크 조성 추진 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기업 유치가 가시화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산하 기관인 관광개발공사 사장 공석 사태와 자원봉사센터 직영화 논란 등으로 조직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고 시의회 등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취임 초기 국장급 인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직무 대리를 임명했다 감사원 주의 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근 비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변화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스킨십 없다가 본청에만 가는 그런 인사이트를 과감하게 앞으로는 파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임기 내에 북방물류단지 조성과 헬스케어 육성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앞으로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랜드가 옛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 일대를 탄광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강원랜드는 옛 동원 탄좌 일대에 석탄산업박물관과 탄광체험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탄광문화공원 2단계 사업을 2021년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옛 동원 탄좌는 현재 48m 높이의 수직갱 타워와 채탄 시설 등이 보존돼 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1일자로 국과장급 39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박재혁 문화관광복지국장이 행정국장으로, 김연기 행정국장이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민호 교통과장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됐습니다. 또 최정규 도로행정 담당이 교통과장 직무대리, 서웅석 방재 담당이 수도과장 직무대리에 임명되는 등 39명이 승진 전보됐습니다. 조합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동해항운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운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모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브로커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만 근로자를 독점 공급하는 항운노조는 조합원 결혼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일부 조합원들은 위원장 권한이 막강한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있는 사람들은 다 노조 들어가려면 돈을 얼마 쓴다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돈을 안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브로커하고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위원장이 안 받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동해항운노조는 지난 3월 새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병원과 학교, 우체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공분야 종사자들인데 왜 파업에 나섰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약속과 달리 정규직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은 청소를 하면서 그 분이 환자 방에 들어갔을 때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간단한 마스크 하나만 쓰고 들어가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지만 이들은 학교가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라고 말합니다. 급식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돌봄 전담사까지 도내 교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호봉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규직해서 호봉제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1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우정노조도 다음 달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업무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집배원들은 면적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어 어려움이 더 큽니다. 군 지역은 이제 배달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하루에 100km 이상씩 오토바이 타고 한다는데. 시민과 밀접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양양군 양양읍 일부 아파트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25억 원을 들여 조산리 공급관리소에서 양양읍 보건소 구간에 정압기 한 곳과 중압관을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양우 내안의 아파트까진 저압관을 설치해 이르면 연말부터 LNG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는 정부로부터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 지원금 27억 5,9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원FC의 대역전승을 이끈 조재환 선수가 K리그1 17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3일 포항과의 경기에서 0대4로 뒤진 상황에서 선제골을 포함해 3골 1도움으로 5대4의 역전극을 이끈 강원FC 조재환 선수를 17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환을 포함해 정조국과 발렌티노스, 신광훈 모두 4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뽑혔고 강원은 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습니다. 올여름 정선에서 고안 한백산 야생화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선 인형극제를 시작으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고안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이어집니다. 또 사북 석탄문화제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아우라지 뗏목 축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열양면 아우라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 도시와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 방제 포럼이 오늘 동해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연구원과 가톨릭 관동대 등이 공동 주관한 오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지진 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해 통합적인 대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평소 시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행동 요령 습득을 강조했습니다. 제8회 태백 구문소 용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구문소 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용축제는 재래 행사와 공연, 미니 콘서트, 놀이마당, 구문소 둘레길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축제 첫날인 29일엔 장성동 시가지부터 축제장까지 4km 구간에서 용신제가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